얼마면 돼? 자, SM 엔터테인먼트를 차지하기 위한 이른바 쩐의 전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하이브와 카카오가 맞붙은 SM 인수전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과연 결론이 어떻게 날까요?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현용 현대차증권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무슨 경제 드라마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런 인수전이 나오는군요. 예, 저도 이렇게까지 치열한 인수전은 이제 처음 보는 것 같고요. SM 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한 하이브와 카카오 간의 이 치열한 공방이 여전히 이제 진행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만 해도 사실 법원이 그 이수만 회장의 가처분 신청 여기서 손을 들어주면서 맞습니다. 뭔가 이 하이브와 SM 그 이수만 내 이쪽 진영이 승기를 잡는 그런 그림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하더라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카카오가 신주를 하나도 이제 확보할 수 없게 되었고 하이브 쪽으로 좀 기우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어떤 기대감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물론 이제 그때까지는 아직 하이브의 공개 매수 결과가 보고되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공개 매수라는 게 하이브가 왜 12만 원에 우리가 사줄게요. 저희한테 그 지분을 파세요. 네. 기존 주주들한테. 그런데 맞습니다. 그 결과가 좀 너무 저조했다라는 그런 그렇죠. 얘기인가요? 결과가 그 다음 주 월요일인 3월 6일에 나왔는데요. 일단 주당 가격 12만 원에 공개 매수를 하였으나 일단은 법인 주주 한 명이 이제 0.98%, 약 23만 주를 공개 매수에 응한 거 외에는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단 넉 주만 응하면서 원래 계획했었던 25% 대비 한참 못 미치는 약 1%밖에 확보를 못한 것이죠. 갤럭시와 SM은 이제 효성 계열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왜 이렇게 실패했을까요? 일단은 그 공개 매수의 기간 동안에 보시면 맨 앞에 처음 3거래일을 빼고는 나머지는 다 종가가 공개 매수 가격 12만 원보다 훨씬 위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또는 기관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시장에다가 그냥 바로 내다 파는 게 공개 매수 가격보다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개 매수에 응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계속 이제 주가가 위아래로 등락을 반복하다가 좀 특이했던 거는 이제 그 공개 매수 마감되는 2월 28일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때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게 혹시 카카오의 우호 지분이 들어온 거 아니냐 그런 의혹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결론이 났습니까?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봤더니 2월 28일에 카카오 및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즉 카카오 계열사 두 군데에서 SM 지분 4.91%를 매입했다라고 결과적으로 밝혀졌고요. 이 결과가 언제 밝혀졌냐면 SM 공개 매수 신고서가 제출된 3월 7일. 그러니까 카카오도 공개 매수 신고서를 냈잖아요. 이때 이제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분을 빨리 매수해서 주가를 12만 원 이상으로 올려야 하이브가 제시한 그 금액대에서 사람들이 공개 매수를 못할 때니까 이제 그거를 방해하는 일종의 시세 조종 의혹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이제 그런 의혹이 있었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에서 조사에 착수를 했고요. 다만 이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12만 원 밑으로 떨어졌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즉 2월 27일에도 종가 자체는 12만 원보다 위에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날인 2월 28일에도 12만 원 위로 끝났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을 적극적인 시세 조종이냐 아니면 그냥 SM에 대한 기업 가치를 더 높게 보고 장중에 시장에서 매수를 한 것뿐이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판단이 카카오 쪽에 좀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하이브의 그 공개 매수 실패가 저쪽 카카오 측에는 좀 반격의 기회를 준 그런 셈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상당히 이제 좋은 기회가 됐고 하이브의 공개 매수 실패가 확인된, 즉 공개 매수 결과 보고서가 나오자마자 그 바로 다음 날인 3월 7일에 주당 15만 원 가격을 3만 원이나 올려서 지분도 무려 35%를 우리가 공개 매수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신고서를 내면서 반격에 나선 것이죠. 근데 조금 전에 우리가 종가 봤지만 이미 주가가 15만 원 위로 또 올라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카카오의 공개 매수도 안 되는 건가요? 아직까지는 이제 3월 26일까지이기 때문에 공개 매수 기간은 제법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이게 실패로 간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일단 오늘 종가와 어제 종가 정도가 지금 15만 원 위에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격으로 그대로 간다라고 보면 카카오도 지금 실패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실패하면 또 하이브가 어떻게 나올까요? 대항마로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이브가 또 대항 공개 매수에 나서지 않겠느냐. 이런 시장 및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주가를 15만 원 위로 형성을 시킨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리고 하이브의 지금 재무적인 상태를 본다면 실제로 충분히
조금 부족하더라도 또 외부 자금 조달이라는 카드가 있기 때문에 한 뭐 16만 원에서 한 18만 원 선까지도 대항 공개 매수에 대응할 여력은 있는 것으로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요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SM 엔터테인먼트 주주들이 제일 부럽다. 이게 싸울수록 계속 주가가 올라가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경영권 분쟁이 붙으면서 지금 계속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은 카카오가 제시한 공개 매수 가격 15만 원. 이 가격이 지금 주가 수익 배수 기준으로는 40배. 소위 엔터주로서는 굉장히 높은 가격을 지금 쳐준 겁니다. 주가 수익 배수 지수라는 게 그 주식 가치가 그 단기 순이익이 몇 배가 되느냐? 맞습니다. 이게 몇 배에 지금 주가가 형성되어 있느냐? 그 관점에서 지금 40배면은 통상적인 엔터주 평균보다도 20% 이상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칼끝 잡기인지 아니면 이게 어디까지 갈지도 궁금하지만 과연 양측에 얼마나 시간이 남아 있는지 투자자들은 그거를 알아야 맞습니다. 이게 지금 뭐 상황을 판단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분수령은 3월 31일에 있을 SM의 정기주주총회입니다. 이 정기주총에서 양측 진영이 각자의 이사진, 즉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진을 회사를 이끌고 갈 사람들을 누구 측 사람들로 꾸릴 것이냐 이 부분을 각자 지금 주총 안건으로 표대결을 할 예정이고요. 여기에 있어서 현 시점에서만 본다면 하이브가 카카오 대비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 지분 구도를 잠깐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는 이번 정기주총에서 하이브의 15.78%와 이수만 전 총괄의 지분 3.65%를 더한 19.43%를 이미 확보해둔 상황인 반면에 카카오 측 진영은 온라인 자산 운용 그리고 여기 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SM 현 경영진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아주 약간 있습니다. 0. 몇 %긴 한데 그걸 다 더해도 어찌됐건 1%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표대결로는 하이브와 이수만 저쪽이 유리하다라는 훨씬 거죠? 유리하죠.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기타 주주로 표시된 소액 주주 지분이 워낙에 많다는 것이죠. 저 60%가 넘는 기타 주주의 표심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카카오 측이 충분히 뒤집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 입장에서는 주총 전에 완료되는 공개 매수, 3월 26일까지의 공개 매수가 만약에 카카오가 성공한다면 저 소액 주주들의 표심도 어차피 카카오가 최대 주주가 되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죠. 반대로 실패할 경우도 어떻게 될 마찬가지입니다. 걸로 보세요? 소액 주주들의 표심이 어디로 갈 걸로 보세요? 일단은 이제 소액 주주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은 SM의 기업 가치가 얼마나 좋아질 것이냐. 사실 이 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SM이 결국 이제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인 카카오로 갔을 때 또는 이제 이미 엔터 사업을 잘하고 있는 하이브로 갔을 때 여기서 이제 어떤 쪽이 조금 더 확장력 있게 갈 것이냐 이 부분을 이제 좀 집중적으로 볼 것 같습니다. 근데 카카오는 지금 뭐 사우디하고 또 중국 쪽 자금으로 인수전을 펼친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만약에 SM이 카카오로 가면 이 SM 엔터테인먼트라는 우리 K-팝 시장의 중요한 회사가 자칫 좀 이런 외국 자본에 좀 휘둘리거나 그럴 우려는 없겠습니까? 뭐 일단은 이제 우려들을 하시는 부분은 좀 이해가 됩니다만 일단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밑으로 이제 SM 만약에 인수에 성공한다면 SM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밑으로 이제 붙을 가능성이 높고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최대 주주는 카카오이고 지분율 75%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해외 자본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현저하게 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느 한쪽이 인수하더라도 공정위의 그 기업 결합 심사도 거쳐야 되잖아요. 독점 우려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은 그런 기업 결합 심사 측면에서는 카카오 측이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이브의 경우 이미 엔터 시장에서 뭐 영업이익이나 공연 매출이나 음반 판매량으로 이미 30~40%를 점유하고 있는 가장 큰 회사거든요. 이런 회사가 2위 사업자인 SM과 결합을 하면 당연히 특정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50% 넘는 독점 우려가 제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규제 당국으로부터 잘 풀어야 되는 이슈가 남아있고요. 하이브 입장에서는. 반면에 카카오는 SM을 가져와도 뭐 사실 그런 독점 이슈로부터는 좀 자유롭기 때문에 그 부분은 카카오 쪽이 조금은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아직은 끝난 게 아니다. 앞으로 3월 31일 주총 결과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ETY 김현용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